반갑습니다. 초록배낭 한상범 강사입니다. 오늘 우리 중세 역사 고려 두 번째 시간이죠. 저번 시간에 우리 시기 구분했듯이 오늘 고려 초기입니다. 아직까지. 저번 시간에 태조 왕건의 업적을 정리했고요. 태조 왕건의 업적 뭐 있었습니까? 북진정책, 서경중시, 그 다음에 화성정책, 정략결혼, 기인제도, 훈요십조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라 체제를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왕들의 어떤 업적들이 있는지를 오늘 볼 텐데 광종과 성종의 업적을 볼 겁니다. 광종은 4대 임금이에요. 태조 왕건의 아들이기도 한데 4대 임금인데 광종 하시면 무조건 같이 패키지로 따라와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광종하면 왕권 강화예요. 광종하면 왕권 강화. 고려 완전 초반의 이야기인데 초반의 왕이죠. 4대 왕이면. 그런데 광종은 왕권 강화에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 말은 4대 왕이었던 광종 전에는 왕권이 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대 왕이었던 해종, 3대 왕이었던 정종 때 왕권이 약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광종이 왕이 되자마자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했겠죠. 그러면 해종과 정종이 있을 때 2대 임금, 3대 임금이 있을 때는 왜 왕권이 약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요. 태조 왕건의 정략결혼과도 관련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태조 왕건의 부인이 몇 명이랬습니까? 그렇죠. 29명이죠. 이 왕실의 외척 가문들이 그 외갓집 어른들이요. 자기 손주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왕위 쟁탈전이 벌어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해종 때 있었던 왕규의 난이라고도 있습니다. 이런 왕위 쟁탈전에 의해서 정치 기강은 문란해지고 부정부패 심해지고 백성들의 삶은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 모습들을 지켜보던 광종이 왕이 되자마자 왕권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광종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펼쳤는고 하니 두 가지를 정리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노비안건법이라는 게 있어요. 노비안건법.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고려 초기의 지배층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호족이라고 부르거든요. 태조 왕건도 호족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 호족들이 뭘 하냐면요. 고리대라는 거래요. 고리대. 백성들을 상대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 백성들한테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엄청 높게 부르는 거죠. 그럼 못 갚으면 자기 집 노비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광종이 딱 왕이 되자 보니까 나라 살림을 끌어가려고 봤더니 세금을 내야 되는 백성들이 별로 안 보여요. 노비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에 세금을 안 냈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내야 되는 백성들보다 노비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종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전대 왕들 있죠. 해종과 정종이 있을 때 호족이라고 하는 지배층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노비로 전락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백성들 중에서 그 사람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다 일반 백성으로 다시 승격시켜주는 거예요. 올려주는 겁니다. 이게 왜 왕권 강화와 관련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비는 국가에 세금을 안 내요. 일반 농민들은, 백성들은요, 국가에 세금을 내겠죠. 세금을 내야 되는 백성들이 많아야지 세금을 걷어서 그 돈으로 국가를 운영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노비로 전락한 사람들 일반 백성으로 풀어줌으로써 세금을 걷는 거죠. 그러면서 국가 재정을 확보를 하고요. 국가에 돈이 쌓이면 국왕이 정치하기가 수월하다는 겁니다. 왕권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노비안건법, 왕권 강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과거제도입니다. 훌륭한 인재를 자기 신하로 뽑아서 그 신하들을 통해서 왕권도 높이고 국가를 쭉 이제 안정되게 돌리려고 능력이 있는 인재를 뽑기 위해서 과거제를 실시했다는 겁니다. 이 과거제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는 책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중국의 쌍기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망명을 해가지고 우리 고려의 신하가 됐어요. 이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를 실시했다라는 표현들이 나올 겁니다. 과거제도 실시와 노비안건법, 광종의 왕권 강화 정책으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왕으로서 성종, 6대 임금이죠. 자, 광종은요. 광종하면 패키지로 따라와야 되는 단어가 왕권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종하면 또 있어요. 성종하면 따라 붙어야 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거든요. 최승로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이 최승로라는 신하가
고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28개의 건의사항을 올렸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시무 28조라고 하죠. 최승로의 시무 28조. 성종은 이 최승로의 건의사항을 그대로 다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 성종의 업적은 곧 최승로의 시무 28조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28개를 우리가 다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일단은 추려보겠습니다. 몇 가지로. 태조왕건의 훈요 10조를 통해서 볼 때 우리 고려라는 나라는 어떤 종교와 관련 있는 나라를 했습니까? 그렇죠. 불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최승로가 성종에게 이렇게 건의를 한 겁니다. 시무 28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하, 불교를 잔잔히 들여다보면 각 개인들의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도 정치만큼은 유교로서 하자 이거죠. 그래서 최승로의 시무 28조 내용 중에 하나는요, 유교 정치 이념을 확립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교 국가인 고려에서 유교로서 정치를 한대요. 그럼 유교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유교 공부해라고 교육기관을 하나 둡니다. 학교. 고려시대 최고 교육기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국자감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고려시대 최고 교육기관 국자감. 되시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살펴볼 건데 최승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조 왕건 때 태조께서 나라를 딱 건국해놓고 너무 바쁘셔가지고 왕의 명령이 지방 구석구석까지 미칠 수 있게끔 지방관 파견하는 일을 놓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거점 지역에다가 지방관을 파견해서 왕의 명령이 지방 구석구석까지 미칠 수 있게끔 합시다 하면서 지방관 파견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중요하거든요. 최승로의 시무 28조 28개의 건의사항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 말씀드린 거죠. 유교 정치 이념을 확립하자. 그 유교와 관련해서 국자감이라는 학교 만들었고요. 지방관 파견하자. 되시겠죠? 성종의 업적. 성종하시면 최승로가 같이 딱 패키지로 나오셔야 되겠고. 그러면 오늘 고려 초기에 나라의 기틀을 마련해왔던 저번 강좌 때 태조 왕건에 이어서 광종과 성종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강좌 때는 고려 중기로 넘어가서 고려 중기에 문벌귀족이라는 지배층들이 나와요. 그 문벌귀족과 관련 있는 이야기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광종과 성종 수고하셨습니다.